건설 현장의 일부 타워 크레인도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60여 명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벌써 충북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청주의 도시개발지역 2곳의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기존 학교 이전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한 달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보건소가 편의를 봐줘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모든 더위 기록을 새로 썼던 지난해 폭염 기억하시죠? 그런데 올해는 더 더울까 걱정입니다. 기록을 보니 지난달 벌써 충북의 수온주가 33도까지 올라가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프라이팬처럼 달궈진 도로변. 쌓인 열기는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이어졌고 봄꽃마저 다시 피는 기이한 환경 속에서 동물은 물론 사람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와보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 분 사이에 5분까지 안 걸렸을 거고. 지난해 충북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하는 등 청주와 충주 등 4개 지점에서 역대 5위까지 기록이 모두 지난해에 경신됐습니다. 33도 이상 폭염이 지속된 날이 35일. 청주는 연속 열대야만 27일을 기록하며 역대 더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 같은 해 처음 봤어. 진짜요. 우리 나이 그렇게 많아도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 지난달에 이미 폭염이 관측된 올해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난달 33.7도를 기록한 제천이 5월 중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데 이어 충북 평균 최고 기온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부채 가져갔잖아요. 양산도 쓰고 너무 더워서 글쎄 올여름 굉장할 것 같아요. 대단할 것 같아.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0.7도 정도 높은 엘니뇨 현상을 감안하면 올여름 기온도 지난해보다는 낮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강한 북쪽의 찬 고기압이 간간히 한반도까지 확장할 수 있어 지난해와 같은 연속 폭염은 가능성이 적습니다. 북쪽에 차가운 한기를 가둔 공기주머니가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열 흡수를 차단하는 특수 도료로 도로를 코팅하는 쿨 페이브먼트 사업을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는 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죠. 그런데 보건소와 계약을 한 업체가 제대로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데도 어쩐 일인지 보건소가 업체 측 사정을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이 모 업체와 의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건 지난 2월. 전자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업체는 한 해 동안 223종의 의약품을 4억 8천여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납품 장소는 괴산 지역 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 30곳. 계약에 따라 업체 측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열흘 안에 의약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첫 발주 요청부터 충북 도매업체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일부 지정약품의 단가가 너무 높아 납품이 불가능하니 대체 의약품을 쓰도록 해달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건소가 업체 측 요구를 검토하는 동안 납품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괴산군은 급한 대로 다른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원래 저희 지소에서 약을 드리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외부 병원에서 이제 약을 타시라고 돌려드리고 많이 했거든요. 해당 업체가 의약품을 공급한 시기는 발주 50여일이 지난 뒤. 그마저도 보건소가 업체 요청대로 기존 약품 가운데 절반가량을 바꿔준 덕분이었습니다. 보건소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을 했고 잘못한 것이 됐거나 문제가 생긴 거는 감사 처분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어길 시 매기는 지연 배상금 또한 업체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은에서도 같은 문제로 의약품 납품을 지연했던 상태. 보은금 보건소는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업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양대 노총 소속 대형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충북 건설 현장의 크레인도 일부 멈춰섰습니다. 파업의 가장 큰 이유가 우후죽순 늘고 있는 무인 소형 크레인 때문이라는데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크레인을 철폐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대형 타워 크레인. 조합원이 머물고 있는 70m 상공에 점심 식사를 올려보냅니다. 민주, 한국노총 양대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충북에 등록된 560여 대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대형 타워 크레인 61대가 멈춰섰습니다. 16개 사업장의 61명도 이틀째 조종석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 중입니다. 이들은 몇 년째 동결된 임금 7% 인상과 소형 타워 크레인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형 크레인은 중량과 바람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조종석이 없어 기계 밖에서 목숨을 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합니다. 지난 4년 전국에서 30여 건의 사고가 나 14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세 명 거쳐서 봐야 되고 무전 통해서 듣고 작업을 해야 되니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나 임대료가 대형 크레인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 자격 시험 없이 조종할 수 있어 선호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전국 등록 크레인의 30%인 1,800여 대까지 늘어났는데 허위 연식 등록과 불법 개조를 통한 것도 상당수입니다. 저렴한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구조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장비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또 국내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그걸 또 수입을 하죠. 국토부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개조 장비는 퇴출했다고 밝혔지만 양대 노총은 소형 크레인에도 조종석을 설치하고 높이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고공농성은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 11곳을 비롯한 충북 16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950조 원에 이른다는 발표에 충북 노동계가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충북경영자 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던 재벌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축적했다며 최저시급 10,000원 인상을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재벌은 이익 추구에 앞서 산업재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제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73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한 동과 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나 별도의 대피 인원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꽃이 일며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민관 인사 40여 명으로 구성된 동충주역 유치 추진위원회가 동충주역 신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충주역 신설을 통해 충주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거점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충주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족 부분은 충주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양군 가곡면 하천구역에 대해 오는 30일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합니다. 수자원공사는 동호인 전용 착륙장으로 단양군에 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업체들이 상업적인 착륙장으로 사용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점용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패러글라이딩 착륙 자체를 막을 규정은 없어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의 도시개발 지역 2곳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던 솔밭 2초 신설이 올해는 교육부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충청북도 교육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4년 전부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벽을 넘지 못해 좌절된 청주의 가칭 솔밭 2초 신설이 올해 재추진됩니다. 지난 2011년 대농지구에 개교한 솔밭초는 전교생이 646명에서 올해 1,79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주시 소유의 솔밭 2초 부지가 감정가 340억 원에 달하는 너무 비싼 땅이라는 것. 최근 도교육청과 청주시는 공시지가 243억여 원으로 가격을 맞췄고 내덕동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안심할 순 없지만 올 9월 교육부 심사를 받고 2023년 개교를 목표한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강합니다. 3월부터 계속 지금 청주시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기 심사가 9월 달에 있고요. 이제 수시가 12월 달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9월 달에 가려고 지금 현재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 서현지구 일대. 확정된 곳만 4,600여 세대로 역시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높습니다. 교육당국은 과거 교동초와 중앙초 사례를 따라 현재 전교생 281명인 가경초를 이전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취하가동수가 줄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인근 반경 2km 내에 있는 작은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을 중투 심사 자료에 담아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 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학생 수가 적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경초등학교를 도교육청은 오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근 학교로 옮겨가야 할 가경초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가 있어야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는 교육부의 12월 수시 심사도 예정돼 있어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신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교통대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링크플러스로 불리는 사업단은 기계소재 부품 산업과 수소 산업 등 특화 산업별로 협업센터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맞춤형 지원과 융합교육 모델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산업계 전문가의 교육 현장 파견 등도 꾀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이 청소년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확대합니다. 충북 청소년 종합진흥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착한 가게 현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35곳, 지난해에는 36곳이 착한 가게 현판을 달았으며 올해는 100곳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충북도 내에서도 고사장 78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도내 재학생 13,621명 등 14,312명이 응시했고 평가 결과는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오는 2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고 1,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함께 진행돼 58개 교에서 1,854명이 응시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제3회 무예 열린 학교를 개최합니다. 오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리는 무예 열린 학교는 인도와 가나, 태국 등 3나라에서 무예 교육을 통해 심신 수련과 체력 증진,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지난해에도 케냐와 요르단, 캐나다 등에서 400여 명의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무예를 교육했습니다. 청주, 충주, 진천, 음성 등 충북 4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이 제한되는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